안녕하세요. 모든 기업의 안전이라는 건요, 사실 보이지 않는 거대한 설계도에 따라 움직입니다. 오늘은 그 설계도가 대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제대로 뜯어보려고 합니다. 안전은 어떻게 계획되고 또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그 최종 책임은 누가 지게 되는 걸까요? 그 복잡한 시스템의 속살을 지금부터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안전한 일터는 그냥 우연히, 운 좋게 만들어지는 게 절대 아니에요. 마치 하나의 도시를 설계하는 것처럼 아주 치밀하고 복잡한 계획을 통해 의도적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말이죠. 이 중요한 설계는 도대체 누가 하는 걸까요? 그리고 만약에, 정말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그 궁극적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걸까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파고들 핵심 질문입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첫 번째 섹션에서는 이 안전 시스템의 전체적인 지도를 한번 그려볼 겁니다. 뭘 통해서? 바로 회사의 조직 구조를 통해서 말이죠. 자, 이 복잡해 보이는 조직도 이게 바로 안전과 책임이 회사 안에서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여주는 일종의 청사진이에요. 너무 복잡해 보인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이 지도에 나오는 핵심 인물들을 제가 하나씩 짚어드릴게요. 가장 꼭대기부터 시작해보죠. 바로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입니다. 법 제15절 보면요. 이 사람은 사업장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모든 계획을 총괄하는 말 그대로 최고 책임자입니다. 회사의 안전 전략을 지휘하는 사령관 격이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아래에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제17조와 18조에 나오는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인데요. 이분들은 안전과 보건이라는 각자의 전문 분야에서 기술적인 조언과 지도를 해주는 뭐랄까 현장의 기술 참모 같은 역할이죠. 그리고 현장 가장 가까운 곳, 최전선에는 관리 감독자가 있습니다. 제16조에 따라서요, 생산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직원들을 바로 옆에서 직접 지휘하고 감독하면서 안전을 챙기는 리더입니다. 매일매일 작업이 제대로 돌아가는지, 안전 수칙은 잘 지켜지는지 이걸 직접 챙기는 정말 중요한 역할입니다. 자, 이렇게 주요 역할들을 살펴봤으니까 이제 이들이 따라야 하는 규칙, 즉 법적인 체계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시스템이 어떻게 회사랑 근로자 사이에서 책임의 균형을 맞추는지 한번 보시죠. 모든 책임은요, 가장 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를 들여다보면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는 재해 예방 계획을 세우는 것부터 안전교육을 하는 것까지 정말 폭넓은 의무를 지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 시스템이 단순히 위에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만 움직이는 그런 일방적인 구조는 절대 아닙니다. 근로자들이 그냥 수동적으로 규칙만 따르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시스템의 놀라운 균형이 만들어집니다. 권한이 위에서 아래로만 흐르는 게 아니라 서로 공유된다는 거죠. 바로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 여기에 그 열쇠가 있습니다. 이 조항은 근로자에게 직접적이고도 아주 강력한 권한을 줍니다. 자, 이 조항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 한번 보시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근로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바로 근로자 스스로가 위험 앞에서 행동할 권리가 법으로 보장된다는 겁니다. 정말 강력한 조항이죠. 이 법이 구체적으로 뭘 보장하는지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째, 급박한 위험이 닥치면 작업을 멈출 권리가 있습니다. 둘째, 물론 멈추고 나면 그 상황을 관리 감독자에게 바로 알려야 하고요. 그리고 셋째, 이게 정말 중요해요.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 조치를 했다는 이유로 절대로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아래로부터 시스템을 지탱하는 아주 중요한 안전핀인 셈이죠. 그럼 이제 다시 전문가 이야기로 돌아와 볼까요? 앞서 얘기했던 그 안전관리 전문가들, 대체 어떤 사람들일까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걸까요? 누가 우리의 안전수호자가 될 자격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의 자격 요건을 한번 비교해서 보세요. 각 분야의 전문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안전관리자는 산업안전기사나 건설안전기사 같은 자격이, 보건관리자는 의사나 간호사 또는 산업위생관리기사 같은 전문 자격이 필요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양쪽 다 정말 까다롭고 전문적인 자격을 요구한다는 걸 알 수 있죠? 바로 이 슬라이드가 그걸 보여주는 거죠.
ISO 40001 같은 국제표준심사원 자격증부터 각종 전문교육이 수준까지 이들의 전문성은 이렇게 공식적인 증명서를 통해 인정받습니다. 단순히 이름만 있는 직책이 아니라 진짜 실력과 지식을 갖춘 전문가라는 걸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겁니다. 자, 이제 다시 시야를 좀 넓혀볼게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런 역할들, 그리고 여러 규칙들, 이게 다 모여서 결국 뭘 만들어낼까요? 바로 안전문화입니다. 단순한 규칙을 넘어서는 거죠. 모든 건 이 순환 고리에서 시작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법 제36조에 따라서 우리 일터에 어떤 위험이 있는지 평가하는 거고요. 그 다음엔 제38조와 39조에 따라 찾아낸 위험에 대한 안전조치를 실행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제29조에 따라 모든 근로자에게 주기적으로 안전교육을 해서 모두가 이 시스템의 일부가 되도록 만들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과정이 잘 되고 있는지 끊임없이 검토하고 더 좋게 개선해 나갑니다. 이게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돌아가는 거죠. 바로 이 끊임없는 순환이 살아있는 안전 문화를 만드는 심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있잖아요. 이렇게 체계적으로 안전을 관리하는 건 요즘 기업 경영에서 가장 핫한 키워드죠. 바로 ESG 경영과도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직원의 안전을 지키는 건 당연히 사회적 책임, 소셜의 핵심이고요. 이렇게 투명하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는 건 건강한 지배구조, 거버넌스의 증거가 되거든요. 다시 말해, 이제 안전은 비용이 아니라 기업의 미래를 위한 핵심 투자라는 뜻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한 기업의 안전 시스템 설계도를 구석구석 살펴봤습니다. 어떠셨나요?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이 계신 곳, 여러분의 일터의 안전 설계도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한 번쯤 곰곰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